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또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 김학성 교수님, 전준남 목사님, 그리고 장시호 녹취록 관련 제보자이신 이준희 선생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원래 오늘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셔야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계셔야 했는데 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장시호 녹취록 관련돼서 수많은 파일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또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네네. 어떻게 해서 그 녹취록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마음 먹게 되셨는지 그 네네. 일련 과정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정도 공개한 적은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 장시호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코인 관련 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코인 업체 대표가 장시호의 약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친구인 장시호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하는 코인 대표가 너가 이렇게 약혼 관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했는데, 친구라는 아이가 오히려 이 정권에서 까불지 말아라, 너 정말 이 정권에서 가면 함부로 나대다가 큰일 난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네. 사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정말 무기력함과 참담했죠. 그런데 정말 거의 그러고도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게 돼서 이렇게 제가 이 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었고, 이렇게 녹취록도 공개되고 나라 위해서 정의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정말 목사님 덕분에 이런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전부터 긴밀하게 이렇게 두 분이 연락 계속 주고 받았던 친밀한 사이셨나요? 그렇죠. 사실 말이 1700개지 그게 2년간의 녹취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자동 녹취 시스템이어가지고 네네. 우연찮게 녹취가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장시호라는 아이의 실체를 알고 정말 그 배신감에 가만히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2년치가 녹취됐고, 또 그간에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전에 친구일 때는 친구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듣다가 네. 곰곰이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뒤통수를 맞고 피해자 입장이 돼서 지난 시간들의 그 아이의 말을 다 되돌려 보니 이건 정말 이 아이가 이 나라의 역사에 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네네. 그 아이가 항상 말하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과 뭐 자기가 뭐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이런 말들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하며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뭔가 진실 이런 게, 물론 제가 그 1700개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듣진 못했지만 네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여러 군데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뭐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나 뭔가 돈 쪽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정말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바르게 쓰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서 네. 지금은 제가 정말 어떤 희망이나 어떤 열정을 갖고 또 이제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또 계속 제가 뭔가 이렇게 목적이 생기고 어떤 게 중심이 잡히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거죠. 그 730이 한 2년 동안 1700 통화한 거 보면 네. 상당히 긴밀하게 통화를 진짜 많이 하신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통 거의 뭐 하루에 2통 이상씩 매일 통화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이렇게 몰아져 있는 경우도 많고, 네네. 하루에 뭐 8통 이상씩 통화한 적도 많고, 예. 그러시구나. 대표님, 그 요즘에는 또
그 저희 광화문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네네. 또 그 앞자리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예, 원래 신앙생활을 했고요. 제가 어.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간에 조금 소홀했던 건 맞는데 네. 네,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계기로 저도 왜 마음고생을 안 했겠어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한땐 친구였고 또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네.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주도 이제 예배 참여하고 하면서 사실 이제 매주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제 지난 시간도 돌아보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음. 느껴요. 저를 안아주는 뭔가. 그 주일날 몇 시에 오셨어요? 저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뭔가면 네. 우리가 10시 반에 그 찬양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도착해요. 찬양을 참석하신 거죠? 찬양 참석해서 대성통곡하고 너무 울어서 막상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예. 힘이 빠져가지고. 아 정말 그게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네. 이 사랑제일교회의 10시 반에서 11시까지의 찬양은요. 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 정말 맞습니다. 우리 전준환 목사님 섭섭하시겠지만 전 목사님 교회를 좀 못 가봤는데 제가 여러 군데의 예배를 제가 참석해 봤지만 네. 우리 주일날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드린 찬양은요. 네. 정말로 이 은혜롭고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네, 함께한다는 네, 네. 사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도리어 목사님 예배 그 주일날 보니 목사님 너무 길지 않았어요? 이 설교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 흉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 방송 들으실 텐데 네. 지난주에 너무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말이지. 예? 근데 우리 또 전 목사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그 찬양 인도를 참 은혜롭게 하세요.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준환 목사님 상당히 기분 나쁘신 표정 계속 지시는데 아니 우리 제가 올 때도 찬양 인도할 때 그 다른 어떤 그 목사님보다도 그 점에서는 네. 강한 이 장점을 지니신 맞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전가훈 목사님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다 사모님 덕입니다. 아니 사모님 덕도 맞는데요. 사모님 덕은 10시 반에서 할 때는 사모님 반주가 네.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말 30분 동안 찬양 준비 찬양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아, 그때 눈물도 맞아요. 많이 나고 그래요. 아, 목사님도 맞습니다. 그러세요? 전 목사님 교수님도 그러세요? 장로입니다, 장로.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네. 그 30분 찬양할 때 저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 사랑제일교회 찬양이 또 장점이 뭔가면요. 사모님 반주 등등이 있지만 찬양의 그 내용이 보통 겉멋이든 찬양을 안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준희 씨 다른 교회를 경험하셨잖아. 네, 맞아요. 요새 그 가스펠송 멋있는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 맞아요. 사랑제일교회는 딱 진솔한 거만 진솔한 거. 맞아요. 맞아요. 딱 찌르는 찬송. 그렇죠? 찌르는 찬송 맞습니다. 딱 가사 들으면 찌르는 찬양만 해. 네, 가슴은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도 그 가스펠송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찬양 시간에 가슴을 정말 울리는 거 플러스 목사님께서 사실 연세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도 그 너무 우렁찬 목소리로 그 찬양을 같이 하실 때 진짜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맞아요. 눈물이 예.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또 30분 찬양은 대한민국 최고 맞습니다. 아,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이 뭐 딸린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찬양은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네.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를 보면 이제 그 좀 좋은 찬양이 많지만 좀 이게 그 겉멋이 들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네. 찬양도 있는데 세련된 찬양들을 예. 많이 은유적인 하죠. 표현을 예.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 네. 사랑제일교회 찬양 시간을 보면 네. 딱 심플하게
찔리는 찬양이야. 맞습니다. 최고의 최고. 네, 그건 정말 맞아요. 맞아요. 2000년 역사에서 최고입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써있는데 말씀도 최고라고. 네. 지금 돌아오는 또 주일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광화문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네네. 사실 요 내용은 요 시간에 이제 터뜨리시는 것보다 네. 전광훈 목사님과 이제 나오셔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내용은 공개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네. 아주 지금 대한민국 보수층에서 중요한 인사, 주요 인사의 네네. 녹취록이 장시호 녹취록 파일 안에서 네네. 언급이 됐다. 아, 네네.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네. 내용이 보수 인사 쪽에서 굉장히 중요 인물인데 네네. 장시호가 그 인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인사를 위해서 굉장히 뭔가를 한다라는 취지의 그 당시에요. 네네 어. 그 당시에 예.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된다. 그 인사가 뭔가 공경에 처해서 음. 라는 취지의 녹취가 네네.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녹취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예예. 이렇게 놓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예, 어우, 그런- 1,700개면 뭐.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듣다가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지금 같이 함께 네네. 이 일에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그런 제 동생이 네네. 같이 들어주고 하면서 또 발견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하게 그래서 어제 네네.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오. 예, 그 부분은 사실 누군지 공개하면 진짜 이 파급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아 제가.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예. 파급력도 있고 핫한 친구죠? 예, 네, 그렇죠, 최고로. 그렇죠. 가장 핫한 인물이어가지고. 가장 네. 핫하고 네네. 가장 꼿꼿하고 그럼 네네네 조금 밝히죠. 뭐 HC라고. 네, H. 네네네. 예, 예, 예. 예. 이거 말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 그 이런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은 예. 법적으로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건 따로 없죠. 없나요? 더군다나 이제 아, 이게 네. 개인 간의 공익을 통화라서.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이준희 씨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뭔가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영철 검사를 민주당에 공개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시호 문제 때문에 기사 좀 찾아주세요. 네, 민주당이 공개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포인트는 뭔가면 김영철 이 검사가 근데 장시호 씨를 뭐 위증하게 맞습니다. 교사했고 등등 사적 문제는 논외라 하더라도 네네. 위증을 교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안 가. 안 가고 검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가 부당하다. 예.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재명을 구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 인간들이 일말의 양심이 없는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 네네. 김영철 장시호 문제가 나오면은 그 근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옳은 네네. 것인데 그건 전혀 없고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가지고 검사들이 그렇게 파렴치하다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거짓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보면서 네네. 아 참 그래도 우리 이준희 씨가 그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녹취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자동 네. 녹음이 됐던 것인데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했던 내용들을 이게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공개할 것이다. 그것도 산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사건 자체가 네.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기로를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대한민국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사건이 맞습니다. 시작된 예. 거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의 녹취록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1,700개의 파일들을 혼자서 이거 다 들으셔도 몇 날 며칠이 걸리실 것 같거든요. 몇 개월이 걸리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지금 지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네. 어느 정도 정리된 선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또 공개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핵심적인 것 좀 공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되었을 땐 네. 되려 또 스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요지가 파악된 이후에 네. 공개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근데 우리가 좋을 것 분명한 같습니다. 거는 예. 다른 어떤 유튜브 보면 네, 그 썸네일은 아주 꼭 들어오게 만드는데 예, 맞습니다. 들어가 보면 허탕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광훈 TV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오늘도 네, 중요한 맞아요. 말씀을 아하. 갖고 오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우리 그 전 목사님이 네. 계셔서 해야만 예, 우리 이제 저 내용도 빛나고 맞습니다. 또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실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 다 아니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공개할 만한 중요한 녹취록까지 들고 오셨는데 이 내부 이제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 오실 때 그때 하시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겠다라는 내용을 좀 그 안에 들었어요. HC가 있어요. HC. 네. H. 그러니까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지금 눈치를 채고 이름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막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이게 유튜브 썸네일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 보면 음. 뭐 제보자인 저를 저를 곧 만날 거다. 제가 곧 음. 출연을 한다. 음. 저한테 뭘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김없이 그 관련 유튜버에 연락을 해요. 고소하고 싶지 않으니 공식적인 내려달라?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 어김없이 그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제 딱딱딱 밝혀줘요. 제보자한테 받은 거 아니다. 이건 사실관계 아니다. 그럼 저는 뭐 법적으로 갈 생각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제가 제 모든 녹취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컨택을 하고 제 모든 거를 주관하고 말 그대로 하는 건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뿐이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정확히 알아셨으면 좋겠고 이 많은 녹취록을 전략적으로 앞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목사님 그리고 분들이 의논하시고 결정해서 나가는 것과 함께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고 또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좀만 참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어떤 좋은 결과를 다 예. 보시고 가실 중요한 것 사안은 같습니다. 이렇게 좀 뜸도 좀 드리고 그래야 그렇죠. 밥이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맞습니다. 이준이죠? 네, 앞뒤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왜 저기다 보면 이준희라고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이준희. 예. 앞뒤가 똑같습니다. 아니 분명한 분의 이준희 씨는요. 앞으로 봐도 이준이고 뒤로 봐도 이준이에요. 거짓말 안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방송 짓다가 기사를 하나 보냈는데 요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그 지금 요거 말고 제가 지금 방금 보낸 기사가 있거든요. 방금 보낸 기사가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또 좌파들이 그 맛을 봐가지고 이번에 또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는 분위기를 또 막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저걸 청원을 한 것을 네네. 어디 청와대에다 했습니까? 민주당에다 했습니까? 저 이제 어떤 그 민주당 소속의 아마 촛불연대 저 국회에다 한 것 같은데요. 예,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그래서 15만 명 육박되니까 맞습니다. 상임위 회부 요건이 됐다는 거 보니까 예, 국회에다 한 것 같아요. 국회. 국회에다가. 예. 촛불 행동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예. 광화문 촛불 드는 그 우리 세력들인데. 여기 법적인 문제니까 네네. 김학선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 탄핵 청원이 15만 명 육박이 되고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을 달성했다는 말을 보니까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명이 되니까 상임위에서 아마 이 문제를 일단 뭔가 의견을 결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건 이미 이 윤석열 탄핵은 시작된 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동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에 이화영 씨 9년 6개월 맞습니다. 나왔지 9년 6개월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이재명이가 상당히 민감한 네. 반응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짜증내는 얘기도 했고 애완견 애완견 얘기도 나오고. 하고 그 왜냐면 좀 다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재판부에 이재명 사건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재판부가 금년 말에는 1심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제 금년에 또 기다린 게 나올 게 뭔가 하면 9월쯤에 위증조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이 1심에 나올 겁니다. 그 여기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뭔가 하면 잘 아시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나와가지고 근데 김문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같이 골프 치고 낚시도 다니고 했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건이 이번에 9월쯤에 1심 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증교사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검사 사칭한 것에 대한 위증교사를 한 것이 이번에 9월 달에는 선고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건 뭐 거의 유죄가 맞죠. 근데 선거법 위반은 또 재밌는 게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한테 100만 원 넘는 선거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요.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떨려서 쉽게 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 사법부를 보면 이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는 100만 원 넘게 나오고 2심에서는 아마 100만 원 미만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100만 원 넘게 나오면요. 434억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은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해야죠. 아니 망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만큼 그 판사가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그 판사분들께서 이제 판결을 할 때 예. 사실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예. 그 나와 있는 법률대로 사실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예컨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써 있어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나요? 근데 우리 김학선 교수님 예. 볼 때 예. 김 교수님 만일에 예. 장로님이 판사라면 네. 몇 년 때릴 것 같아요. 벌금을 얼마나 때릴 것 같아요. 저 선거법 위반이요.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벌금을 100만 원 넘게 할 것 같아요. 넘게. 그럼 2심 가면 통상 그렇게 했거든요. 한 150만 원 하고 네. 2심에서는 한 90만 원 해가지고 예. 90만 원 하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법에는 제가 김문기하고 그 사건은 제가 큰 기대를 못하는 게 이재명이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담당 판사는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당합니다. 너무나도 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요. 개딸들이 뭐니 뭐 가만히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요. 그런데 지금도 뭐 판사님을 신변 위협하는 그런 막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요. 지난번에 이화영 맞습니다. 예. 9년 6개월 한 그 신준호 판사, 예. 판사도 지금 경호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야,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근데 이제 김문기를 이제 아는데 모른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제 위증을 한 건데 선거법 위반인데 다만 그 죄질이 1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재판을 받다가 재판관을 위협을 하면 괘씸죄라도 해서 그냥 한 3배, 4배 때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네. 괘씸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판사한테 덤빈다. 네.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한다. 그러면요 경고 없이 바로 그건 가중처벌돼요. 근데 이재명이야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도 좀 겁을 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경고를 받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민사 재판은 안 가도 돼요 법정에. 예, 그런데 형사는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한 번 안 갔잖아요. 안 갔더니만 다음에 안 오면 그냥 구인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100%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 일주일에 3번, 4번 가니
정당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돌아가. 근데 이재명이 그 재판 받고 나와서 말하고 그런 걸 보면요. 예. 보통 이제 형사건이나 이런 거 가서 그 검사들을 만나고 재판을 받고 나오면은 사람이 초췌해지잖아요. 예.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재명이는 갔다 왔어도요. 흐흐흐 그러면서 뭐 그냥 웃는 얼굴이야. 빳빳해요. 예, 그게 이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장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아마 속으로 병이 들어서 제 병에 못 살 거예요 아마. 아유 참 저 인간 저는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한번 내 친구한테 야 다음에는 나 이재명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내가 저렇게 참 담대한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담대하고 뻔뻔하고. 아 우리가 예컨대 그 김부선 씨인가요? 네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락을 갔죠. 예. 야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남는 거 보면 그 언젠가 끝은 있겠죠. 제가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호남 지역에 가다가 네. 택시 기사한테 했더니 자기는 이재명이를 찍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윤석열이가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쇠뇌가 이야.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참. 재판에 그렇게 끈이 뭐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네.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한계가 왔다고 보는 게요. 검찰이 근데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검찰이 스스로 저는 그 각성하는 것 같아요. 법원도 각성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법부를 그렇게 겁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껏 제가 헌법 교수를 30년 했지만 검사를 탄핵한다? 예, 근데 우리가 그 검사는요 보통 탄핵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게 높은 사람 아니에요. 헌법에는 검사는 탄핵 대상자로 안 써 있어요. 기타 법률이 정한 자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법률로 그 검사를 탄핵 대상자로 했거든요. 그만큼 헌법이 예정하는 탄핵 대상자에는 검사 정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컨대 이재명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건 이재명을 수사한 그 검사들은 다 탄핵하겠다고 지금. 맞습니다. 예. 탄핵 대상자 4명 중에서 3명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예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보니까. 참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사들도 뭔가 지금 이제 조국도 그랬잖아요. 그 조국은 검찰청을 없앤다는 말을 안 해요. 조국은 그냥 기소청으로만 전락시키겠다. 그러나 이제 장경태 같은 사람은 법을 잘 모르니까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검사들이 야 이거 좀 가만히 있으면 예. 우리가 완전히 맞아주는구나. 강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아니 검찰청에서 술을 예컨대 마신다? 이거 물 맞아. 갖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나라에서 술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야. 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네. 하고 있는데 아마 검사들도 스스로 각성하셔서 본연의 임무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판사들도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신속한 재판을 해서 3년 전에 이재명이가 유죄가 되도록 예.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김대중이를 닮았다.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요? 근데 아마 김대중이가 저 무덤 써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비교를 해도 나한테 비교를 하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저 그만하면요. 네. 저 이재명이 지지하는 친명 그룹은요. 네. 도리어 팔딱 뛸 거예요. 왜? 김대중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말이지 못한 사람을 했다라고 덤빌 거예요. 이재명 아버지 시대인데 네.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하겠죠? 예, 올려주세요. 아버지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 충성 경쟁이 된 민주 최고위 경선. 야, 거의 이재명에 의한 당이 진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네네. 이재명의 네. 이재명에 의한 예.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요.
저 그 아버지라고 말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아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패싱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사람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거리요. 제가 알기로도 한 살 차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동갑이에요. 아, 동갑인가요? 이재명과 그 사람이 예. 강민구야.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 고향 사람이요. 의성 사람이야. 이야. 의성. 와. 그래서 의성에도 저런 인간이 있다. 이야. 그 제가 이제 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네네. 그 여기 대표님한테 네네. 물어보고 아, 싶은 거 네네네.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터뜨렸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일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용해요? 난 그게 궁금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터뜨려졌다면은 네네. 아닌 것도 막 얼마나 부풀려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을 그렇죠. 이렇게 터뜨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그 사 터뜨리고 나서 네. 그 김스타 검사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강진구 그 뉴탐사 그쪽이랑 다 고소를 했을 때는 막 채널A부터 거의 맞습니다. 검사를 위한 기자들이었죠. 뭐 채널A부터 막 그거 다 받아쓰고 메이저급들이 막 기사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대도하는 입장문 내니까 또 엄청나게 기사 받아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과연 이게 맞나? 사실 기자회견 결심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아무리 힘이 있고 언젠가 어떤 언론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을 이겨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런 말을 하던데 제가 본 현실은 무슨 소리 뭐 검찰이 언론을 얼마든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장시호가 새로운 이제 수사를 시작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언론이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 예,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는 이제 볼 건데 언론은 지금까지도 검찰의 눈치를 보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걸 지난번에 내가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반 세상에서 저런 사건이 나오고 터져 나왔으면 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조용해. 네네. 목사님 저게 예. 왜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예. 장시호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중동도. 왜냐면 당시에 조중동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했죠. 예. 적극 관여하고 주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시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보도와 잘못 상반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 침묵하는 거죠. 예. 절대 침묵해야죠. 그렇죠. 침묵해야지 네.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네. 한마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기자들이 맞아요. 쓴 거지. 이재명이 만약에 거기서 한마디라도 안 했으면 그나마 또 무슨 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 그나마 공수처에서 원래 배당되고 사건이 배당 안 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나마도 사건 배당되고 그나마도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이 말이라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으니 그게 뭐 그렇게 진행이 됐겠지. 그거 아니었다면 뭐 맞아요. 하기나 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라도 예. 이걸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럴 수가 아니 없죠. 목사님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반 이상이 찬성했잖아요. 그러니 뭐 언론이고 원죄가 있는데 하겠어? 언론이고 국회고 다 그 당시에 진짜 원팀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 판사님이 마지막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예. 하면서 이 죄목들을 나열을 쭉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죄목들이 탄핵
사유가 되나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요. 예. 아주 저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면 주문부터 얘기하니까 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하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하는데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핵심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예. 어디 있어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 국민의 신의를 배반했다. 아니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예. 뭐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예, 없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컨대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반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같은 네. 그런 판단들은 제가 볼 때 정치한 이론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내린 결론은 아니고요. 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 여론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들끓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 그 민심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민심도 있었지만은 예, 그 예. 민심을 만들어낸 그 촛불, 그 세력에게 네네.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거기에 따라가자. 마저도 따라가고. 조중동 따라갔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3분의 1인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탄핵은 될 수가 없어요. 소추가 될 수가 없어요. 제적 3분의 1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당시 민주당을 끌어모아서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아. 수십 명이 거의 가담하는 바람에 네네.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우리보다 이 헌법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250년이 넘어요. 근데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없었습니다. 그거 왜 없었느냐? 네네. 제가 이번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느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전체 국민의 생각이 반으로 쪼개져요. 국민을 반으로 나누게 돼요. 국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절도범을 해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때는 국민의 마음이 이반되지 않거든요. 네. 분열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 탄핵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과 당한 사람 측의 국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면 금기시보다도 안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국민의 사람이 반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아, 너무 양극단주의로 양극단이 가는 가버렸어요. 거죠. 예.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재미 보고서 현 대통령을 또 탄핵하자는 거예요. 야, 참. 탄핵 사유도 없는데 맞습니다. 탄핵은 이제 근데 우리 헌법에는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헌재가 어떻게 거다가 가중 요건을 추가했냐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안 돼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 맞는 얘기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은 공부를 안 해보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법은 되어 있지만 네. 헌재는 중대하게 위반된 경우로 국한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자꾸 덤비면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막무가내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이번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윤석열 대통령 15만 명 탄핵 그 청원에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에 관련돼서 첫 번째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최상병 특검 예. 요걸로 이제 다시 또 엮어서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이걸 엮어서 국민들의 어떤 이 민심을 좀 불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 사건 중에 하나고 계속 요즘에 이 법사위에서도 요 문제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는 게 예. 이제 이겁니다. 이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는 말은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죠. 원래는 군대 내에서의 사고는 그 군사법원이 관할을 했어요. 예, 군에서 다. 예, 당연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군사법원에는 군 판사가 있고 군 검찰관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있어요 거기서 예. 다 그 재판을 하는데 문재인 때 이 인간이 뭘 바꿨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예. 군대 내에서의 사건 사고 중에서 네. 사망 사고하고 성추행 사고는 일반 일반. 경찰이 한다. 어. 그걸 관할을 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들도 그걸 펄펄 뛰는 게 예컨대 지금 그 건은 왜 경찰이 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 사건을 경찰로 했기 때문에 최장병 사망 사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경찰의 관할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거든요. 네. 수사단장은 이 사람의 수사권이 침해된 바가 없는 게 예. 사건 자체에 관할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일반으로 넘어가니까. 경찰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박정훈이가 뭔가면 참고 의견을 만든 거예요. 참고 자료 예. 이래해서 이래 됐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 아마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으니까 야, 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최상병 그 하나 안타깝지만 예.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두 계급 위의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로 군대 내가 원칙이라 그래요. 근데 사단장까지 하니까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고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뭐 외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수사단장으로서 수사권이 있는데 거기에 개입을 했으면 외압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박정훈이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경찰을 보낼 때 이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분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시비가 되는데 그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행정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국방부 내부의 문제라니까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대통령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네. 군 질서 내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직권남용이다, 뭐 외압이다 그 걸고 넘어지면서 지금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맞습니다.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한동훈이도 문제가 되는 게 특검법을 예컨대 지금 이 여다 자기가 대표가 되면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다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약간의 절충안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특검법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검사가 2명인데 민주당이 하나 추천해.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이 1명 추천해요.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연장자로 특별검사가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니까 네네. 보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한 4명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대통령의 재량권을 줍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나 하고 조국이가 하나 하고 둘 중에 하나 강제로 임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한동훈이가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이거죠. 이제껏 여당이 특검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적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같은 당이 아니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 예컨대 지금 뭐가 이호갑 주는 그만하라고 잠깐 그러네. 그만할게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한동훈은 당 대표가 되면 예. 특검을 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고 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준희 대표님께서 보통 이런 아주 지금 중대한 발표를 하러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럴 때에는 조금 막
세상의 기자들한테도 막 예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막 이 좌파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하잖아요.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딱 해야지.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다음에 전 목사님이 이거 할 때 그런 방식을 나는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좀 근데 예. 정광훈 목사님 자체의 말에 한마디에 힘이 그런 좌파들이 하는 어떤 이벤트성의 요란스러움보다 저는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대표님 공익 제보를 하시다 보면 네네. 그런 협박 문자라든지 네네네. 신변에 대한 어떤 네. 위협은 없으신가요? 뭐 그런 거 아예 대놓고 유튜브에서 하거나 아. 제 인스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찾아와서 협박하고? 뭐 DM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도 뭐 그렇게 네네.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고 네네. 닮은 게 법이 있고 아예 뭐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걸 다 각오하고 하시는 거죠. 예, 각오하고. 모든 거 그쵸?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참. 네. 또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큰 일을 하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참. 아, 예. 그렇게 그럼요. 거창하게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각 영역에서 이렇게 각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도 없는 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조금 부끄러운 게 저희 시작은 아주 소스러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배신감이었는데 네네. 그 마음을 이만큼 키워주신 게 목사님이세요. 사실은 요만한 그냥 서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를 배웠고 네,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 왜냐면 네. 이제 본인은 할까 말까 네.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네네네. 큰 분이 나타나서 네, 야, 네. 그는 이게 해야 된다. 방향성을 맞습니다. 잡아야 같이 가자. 네. 그러면 힘이 더 나죠. 그죠? 맞습니다. 광화문 예배 갔을 때도 느꼈고 이 기운이라는 게 네. 되게 저는 요만했고 그냥 이 장시호 이 나쁜 년 네. 이거 막 이런 마음이 예. 부끄러울 만큼 굉장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 목숨 걸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애국 맞습니다. 운동에 목숨 걸고 계신 분이란 사실을 네. 우리 이준희 씨가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함께 하겠다. 그런 맞습니다. 결심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뭐든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럼 마지막 기사로 좀 하나 요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조국 이게 어저께 6월 25일 6.25 74주년 기념하면서 조국이가 한 말인데 조국 문정권 남북 관계를 추억하면서 서로 손잡고 분단선 넘나들었는데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깨져버렸다. 예. 하면서 이게 이런 그런 얘기 얘기. 하기 저 떠들겠죠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건 뭐 조국뿐만 아니고 예. 그 좌파들이 주구장창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평화를 깨뜨렸다. 문정권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뭐 5년에 이루어놓은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참. 자부장창 이렇게 하는데 생각 자체가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6.25가 되는 것도 저기 보세요. 김대중 때 그 6.25 노래를 바꾸는 걸 보면은 참 너무 우스워요. 저걸 보면은. 그 엊그제도 보니까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뭐 전쟁으로 이기려는 것은 하책이다. 예? 누가 전쟁을 하재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강해야만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굴욕적인 자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굴욕적인 자유나 굴욕적인 평화만 있을 뿐이지 자주적인 평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자기가 싸워서 자기의 자유와 생존을 쟁취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냥 일본에 넘기지. 너무 맞는 넘기면 되잖아요. 왜 목숨 걸고 싸우냐 말이죠. 네. 진짜 힘을 길러놔야 그
기본적으로 왜 힘센 사람 딱 만나면 약한 사람이 위축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힘을 기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서 지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미국이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동맹으로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있기 전에 교수님 한미동맹이 있기 전에 한반도는 이 전 세계 화약고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예, 예. 미군이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한반도 이런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제가 6.25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제 74년 전에 6.25를 생각해 보시면요. 3년 후에 이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맞습니다. 맺었잖아요. 예.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4년 전에 또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첫째, 둘째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 우리가 미국을 방위로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그 조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조약이잖아요. 아, 그럼요. 미국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뭘 도와줘 건데. 우리가. 그러나 그 조약을 맺었는데 예, 그게 그걸 이승만 대통령 보면은 것이죠.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네. 그 시대에 나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번영의 나라로 70년 동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의 성각자고 정말 안목을 보고 나라의 기초를 놓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헌법을 만들고 네. 이걸 보면은 저는 요즘에 생각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한번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특별 특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이승만 그럴 것 대통령은 같습니다.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에요. 아, 저는 그 왜 천재냐? 전 뭐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저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재명이 저 얘기. 예?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저 시대에 문재인 시대에 김여정이가 야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라 명령하니까 바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 김여정이가 근데 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떠드니까 오후에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약속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참 그 제가 이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제 네.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실행위원장분들 긴급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실행위원장분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고요. 오실 때 각 마을에 있는 동대표분들의 명단 그리고 연락처를 꼭 작성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내일 실행위원장님들 모임할 때 오후 1시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올려주세요. 오후 1시 사랑제일교회 실행위원장 모임을 진행하는데 각 실행위원장분들이 소속해 계시는 그 지역 동대표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준환 목사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고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 우리가 시급한 것이 부정선거. 맞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밝혀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천만 조직을 해야 된다. 이걸 전 목사님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우리가 같이 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목사님과 또 사랑제일교회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 최선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새 뭐 이재명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 뭐 난리 났습니다. 이게 정당이 대한민국의 그 정당이 사유화되고 있는데 이재명을 보면 반대자들은 다 공천에서 학살을 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국회의장 2명의 후보가 모두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만큼 지금 개인 숭배가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회에 독보석 같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후보 중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더 낫대요. 그래서 내가 차은우가 누군가 보니까 아주 잘생긴 예, 영화 배우던데 그 사람보다 낫다고 떠든 사람도 공천 받았어요. 예. 정조를 닮았다고 한 사람도 공천 받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추미애 나보다 나경원 더 예뻐. 이재명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아유 놀고 있네.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어요? 하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요. 저는 이제 헌법 교수를 하면서 대통령 독재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입법부 독재란 말을 저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지금은요. 입법부에 단독 정부가 들어설 정도로 지금 독재가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입법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재명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와 같은 듣기 민망한 얘기를 듣고 사는 저희들인데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반드시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검찰과 법원은 정신 바싹 차려서 죄를 죄대로 기소하고 또 죄를 죄대로 평가를 해줘야만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지금의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예. 예.